저희 바텀업 어프로치에서는요,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지만 모델을 쪼개고 쪼갭니다. 네, 드라이버를 쪼개고 쪼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거고요. 이건 뭐 비단 매출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뭐 시장 규모를 추정하시든 인건비를 추정하시든 캐펙스를 추정하시든 중요한 계정을 추정할 때는, 중요한 단일 계정을 추정할 때는 쪼개면 쪼갤수록 모델이 정교해지고 설득력이 생긴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계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거 쪼개가지고 힘 뺄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대충 추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한번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쪼개면 쪼갤수록 모델이 정교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추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과거의 매출액이 100이었고 200으로 성장했으니까 미래에는 매출액이 400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단순히 한 줄짜리 모델 있는 거랑,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줄로 하고 너가 그냥 이해해라. 난 그냥 이렇게 추정했다라고 하는 거랑, 자, 이걸 한 번만 쪼개 볼게요. 과거에 봤더니 필러는 과거에 봤더니 5년 동안 50에서 50 성장을 잘 못했어.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반면에 보톡스는요, 성장을 과거에도 50에서 150, 3배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뭔가 성장을 잘해서 보톡스 매출액은 5년 뒤에 350까지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400이라는 매출액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한 줄만 있을 때랑요, 두 줄을 추가했을 때랑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를 방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쪼갰을 때 한 번 더 쪼개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이제 스토리가 또 새로운 스토리가 생겼어요. 보톡스는요, 가격은 10, 10, 10으로 과거에도 유지됐었고, 앞으로도 가격은 조사해 보니까 크게 오르거나 내릴 것 같지 않아요. 가격은 앞으로도 10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수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보톡스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우리 회사도 더 보톡스를 많이 팔 것 같아요. 수량이 5, 15, 나중에 35까지 올라가서 두 개 곱해서 350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 필러는요, 뭐 매출액 자체는 50, 50, 50 유지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요,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이 점점 좀 떨어지는 와중에 수량은 보톡스처럼 성장해서, 그래서 두 개가 상쇄돼서 50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매출액이 400이 된 겁니다. 자, 스토리가 7줄짜리 모델인데 스토리가 정말 풍성하고 다양해지고 뭔가 이제 스토리가 생기고 설득력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 모델링 할 때는 추정이 정교해진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매출액 하나만 가지고도 500줄, 1000줄짜리 모델도 만들 수 있어요. 7줄 만들었는데 이 정도 설득력이라고 한다면 500줄, 1000줄짜리 모델은 얼마나 깊게, 얼마나 정말 디테일한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의 드라이버까지 내려갔겠어요. 예. 쪼개면 쪼갤수록 정교해지고요. 저희 수업에서는요, 자, 매출액 추정, 그 다음에 아마 301 수업에서 시장 규모 추정할 때, 그 다음에 인건비 추정할 때, 비용 쪽에서 인건비 추정할 때 이렇게 쪼개는 프랙티스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1 수업에서 감가상각비랑 캐펙스 추정할 때도 그런 세션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 추정은 정교해진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델링의 불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매출액을, 자, 지금 예시에서는 매출액을 보톡스 더하기 필러 이런 식으로 제품별로 덧셈식으로 쪼개놨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매출액을 쪼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요, 잠시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매출액을 어떻게 덧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7개, 8개, 많으면 10개까지의 이유도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컨설팅 준비하시는 분들, 컨설턴트 분들은 정말 많이 나오셔야 정상입니다. 제품별로 쪼개는 방법 외에도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저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품별로 혹은 제품군별로 혹은 사업부별로 매출액을 쪼개는 방법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시로는 아모레퍼시픽을 들고 왔지만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그쵸? 모바일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뭐 가전 사업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 가장 흔한 브레이크다운이 되겠습니다. 제품별 브레이크다운.
자, 근데 이건 회사마다 이제 다르고 업계마다 다른데요.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거는 지역별로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를 가져왔는데요. 넷플릭스는 공시를 할 때 지역별로 매출액을 공시를 합니다. 아마 뭐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거예요. 뭐 국내 매출, 그러니까 내수 매출, 수출 매출, 그다음에 뭐 수출 매출이라면 또 뭐 북미 매출, 유럽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뭔가 매출 규모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에는 특히나 이 지역별 매출액 브레이크다운이 또 중요할 수도 있고요.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단독일 필요는 없어요. 두 개를 뭐 조합하거나 섞어서 공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장품 국내 매출, 화장품 수출 매출, 생활용품 국내, 생활용품 뭐 수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조합 섞어서 공시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세 번째는 또 채널별로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풀무원을 예시로 들고 왔는데 보통 유통 채널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화장품 사업도 그렇고요. 특히 저희 아까 아모레퍼시픽 봤지만 아모레퍼시픽 제품별로도 제공해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채널별로도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매출을 예를 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 안에서는 또 예를 들면은 화장품이니까 뭐 면세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로드샵, 백화점, 뭐 대형마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준 다음에 내가 추정을 한다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코로나 때, 코로나 시국에 초창기에 제 옆자리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화장품 애널리스트셨어요. 화장품 애널리스트였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채널별로 모델링을 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요? 앞으로 면세점 매출은 박살날 거다. 면세점 매출은 이제 그냥 망했다. 라고 하고 온라인 매출은 반면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스토리가 설득력이 생기죠. 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을 쪼개는 게 내가 뭐 옵션이 여러 개 있을 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스토리에 따라서 또 매출액을 쪼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브레이크다운 중에 하나가 또 고객별 브레이크다운을 하는 거죠. 매출액을 매출액 고객별로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B2B, B2C로 나눌 수도 있고 뭐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연령대별로 매출액을 나눌 수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은 브레이크다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VIP와 BVIP로 나눈다든지 또 우리 카지노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카지노주 우리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나 MGM이나 이런 카지노주들도 매출액을 VIP와 BVIP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 카지노 가서 우리가 돈을 잃어야 카지노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카지노 가서 아무리 돈 많이 잃어도 별로 매출액에 도움이 안 됩니다. VIP들이 한번 가가지고 그냥 몇 억씩 좀 플레이를 해야 그게 이제 카지노 매출의 중요한 드라이버가 된다. 그래서 카지노 매출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또 쪼개가지고 실제로 IR 자료 가보시면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고객별로 쪼개가지고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브레이크다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산업마다 이제 특수한 브레이크다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뭐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런 브레이크다운을 몇 가지를 뭐 조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덧셈식으로만 고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P 곱하기 Q로 쪼개주면은 더 좋을 거예요. P 곱하기 Q로 최종적으로는 쪼개주는 게 목표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바텀업이 P 곱하기 Q로 쪼개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P 곱하기 Q 단까지 쪼개는 게 가장 좋은 프랙티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줄 거냐면요. 이거는 예시고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 우리 휴젤이라는 회사는 매출액을 1단계는 제품별로 먼저 쪼갤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톡스 매출액 더하기 필러의 매출액 더하기 어덜스는 화장품입니다. 보톡스, 필러, 화장품의 매출액의 합으로 먼저 구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쪼갤 거예요. 지역별 단위로 한 번 더 쪼갤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의 국내 매출액, 보톡스의 수출 매출액, 필러의 국내, 필러의 수출 매출액. 이게 이 휴젤이라는 회사의 스토리상 앞으로 뭔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거야. 이런 스토리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상 또 국내 매출이냐 수출 매출이냐 이거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줄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 각각의 애들을 P 곱하기 Q로 쪼개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트가 몇 개가 나올 거냐면은 PQ, 엑스포트에서도 PQ, 도메스틱도 PQ, 여기도 PQ. 총 8개의 그 드라이버들이 여기 이제 생기는 거고, others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 기업 가치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더 이상 쪼개지 않고 그냥 매출액을 통째로 추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총 9개 있는 거죠. PQ가 8개, 그 다음에 others 요거 1개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꽤나 정교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엑셀에 가면은 가로 세로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가로는 이제 시계열이 되는 거니까 가로 세로를 싹 뒤집어서 엑셀에서 지금부터 구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가서 뵙도록 할게요.